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벌써 휴가 분위기로 들어간 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벌써부터 이러면 이거 곤란한데 항상 이 학원들이 보면 7월 말 8월 초 이 휴가철에 이게 왕창 빠져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8월 중순 돼가지고 소슬바람 막 불면서 정신 바짝 나가지고 막 그때 이제 다시 또 학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힘들어진다고 이제. 그러다가 8월달 방학하면서 어영부영 보내다가 만약에 9월달 이제 도형 모의고사 과정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고 그럴 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7, 8월달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일단 뭐 버텨내고 이겨내셔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휴가 같은 것도 이제 올해는 좀 반납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오늘 등록면허세 볼 차례죠? 129페이지 문제집. 여기 맞죠? 네, 129페이지.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 출제되고, 뭐 등록면허세 종합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뭐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요.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에서 보니까 어제 강의하는 곳에도 보니까 수강생들이 오전반이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휴가를 간 건지 뭐 한 건지. 또 지난주에 뭐 보니까 거기는 모의고사를 봤나 봐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세법 모의고사를 봤더니 뭐 어떤 수강생이 그러더라고. 유형이 뭐랄까 저한테 배운 유형이 틀리다나 뭐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줬어요. 문제를 대충 이렇게 문제를 이제 내가 얼마나 강조한 내용이 문제가 출제되는지 모의고사를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었는데 문제를 풀어줬더니 저 요약집 거기에 다 표시가 됐는지 어떻게 표시가 됐는지 얼마나 강조했는지 다 얘기를 해줬더니 그때서야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난번 7월달 모의고사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문제집에 있는 여기 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살짝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상당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봤던 것들이고 강조했던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우리가 근데 이렇게 전범위로 강의할 때는 그러니까 전범위로 시험을 보면 아직까지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부분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종합적인 이제 공부가 안 돼서 그래. 이제 조금 더 이제 9월 달이 이제 지나가 문제풀이 과정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돼서 전범위로 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그래서 필요한 거지 뭐.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점수에 실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하여튼 난이도도 들쭉날쭉이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129페이지 봅니다. 여러분은 잘 봤죠? 여러분 아직 안 봤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또 그리고 세법 같은 것도 이번에 다 강조한 것들이들 이제 지금 정도부터는 이제 어느 회사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다 배운 내용들이고 제가 안 가르쳐준 강조 안 한 내용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그런 것들은 시험에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느 회사 걸 보더라도 다 강조한 것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 수달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실전 가면은 다 주옥같이 다 배운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문제 이렇게 막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거 문제 마지막에도 지난번에도 막 나눠준 것 같은데. 제 카페에도 또 문제 올라가 있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자, 129페이지 봅니다. 등록면허세 1번하고 2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 항상 다른 과목도 그렇고 과목에 따라서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미리 풀어올 문제 이렇게 양이 많은 것들은 미리 풀어올 문제를 교수님들이 찍어주고서 이제 이렇게 풀어오라고 하는 과목도 있죠. 그런 과목도 있고 그런데 세법 같은 것은 그런 건 민법 같은 과목은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문제 풀어올 그것들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법은 이 정도 세법 요렇게 되는 적인데 그까이 거 요 정도는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도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어제도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수강생분이 문제를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힘없이 오늘 걸어오냐 그랬더니
문제를 뭐 다른 과목도 다른 과목 같은 거 풀다 왔나 봐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뭐 풀으려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러지 말고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고 체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체크를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체크는 또 안 해갖고 왔더라고 보니까 또 문제는 풀었는데 답에만 대충 돼 있고 뭐 이렇게 했고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소용 없다니까.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듣고 꼭 그냥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자,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는데 1번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며 그죠?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재산권 등이 이전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하는 유통세이다는데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된다. 땡이죠?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보면 채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 등록은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데 우리 소멸에 관한 등기가 뭐예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하는 자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멸에 관한 등기가 뭡니까 이거?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는 뭘로 계산한다고요? 건당, 매 한 건당 6,000원 건수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로 하는 것들 자 강조드렸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로 하는 것.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할 때 어떤 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한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자, 얘네들은 어떤 걸 과세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 얘네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 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를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다만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가등기는 또는 뭐예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요약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이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진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지금 떠올려서 자, 가등기,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등기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시 그렇고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잖아요. 자,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한다. 그래서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과세표이 되고 하여튼 소가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를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가액.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 4번 지문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인해서 등기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라면 기납한 등록면허세에 반환되어진다. 아니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밥을 먹고 한식 뷔페 얘기 드렸었는데 옛날에 밥을 먹고 한식 뷔페 가가지고 제 예를 들어서 목소 그 한식 뷔페 사장님이 오늘 오곡밥인데요 그러길래 아 그러냐고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 나중에 다 먹고 나서 밥을 세보니까 사곡밥. 이런 사장님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밥값 안 내고 그냥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아, 그래서 계약에 무효 취소가 있어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만 갖춰서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줍니다. 자, 그런 얘기 해드렸고요. 기초이론부터. 그 다음에 4번 틀렸고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서류를 심사해 과세하는 소비세 일종에 해당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비세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라든가 개별 소비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세라든가 이렇게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인데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유통세.
유통세지 소비세 아닙니다. 이건 주세, 개별 소비세, 부가세 같은 게 그런 거고요. 4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49페이지 역시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죠.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포함하되 그렇습니까? 아니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제외하고 자 광어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뒤바뀌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등록면허세,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우리 등록면허세는 지금 예전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냈었죠. 예, 그랬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자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또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따로 내고요. 매매나 증여 등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고 이전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는데 뭐하고 두 번 신고하고 그러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외의 사항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면허세가 있었는데 면허세랑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두 개 세목을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시켜서 2011년부터 뭐가요? 등록 면허세가 신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분 등록 면허세 요거하고 또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내용이 우리 시험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봤으니까 제외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방어권, 어업권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외국인 소유의 연부 취득에 따른 뭐 이런 것은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4번 문제 1번 지문에서 세 번째 줄 하여튼 취득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광어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바뀌어졌고요. 1번 정답. 나머지 2번 지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물을 진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함을 지고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했죠.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보면 등록을 하는 자의 밑줄 닦아져 있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외관상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 X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에서 구세 및 도세에 해당한다. 그죠? 구, 도가 과세 최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 성립 시점, 수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하는 성립 시점은 등기 등록하는 때고, 여러분들.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며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권자 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별표시 하시고요. 요약집 50에서 51페이지 참조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편에 신고가 없는 경우 자 시가편액을 과세표한다. 그죠, 여러분들? 납세무자 자 신고 등록면허세도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자 신고 납부하는 셈입니까? 납세무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없거나 신고하는 가에게 시가편액이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표한다? 시가편액으로.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과세표는 부동산 가액이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표한다? 부동산 가액. 3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채권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전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을 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요, 여러분 어떤 걸 드려줬냐면 제가 그 대표적인 예. 자, 근저당권 같은 것은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뭐가 있냐면 자,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있죠? 채권 금액은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그게 뭡니까? 채권 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표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 예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요약집에 다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과세표시는 부동산 가액이다. 그죠, 여러분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좌우당간 과세표시는 뭐가 된다? 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부동산 가액이고.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에 가액을 과세표한다. 최근에도 이미 시험에 나왔죠,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격이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즉 자산 재평가에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 1억 2천원.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의 사유로 등록 당시는 9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고 그랬죠? 예,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한다. 근데 시험에서 뻔하지 뭐 바꾼다 그러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물세 과세표는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죠? 자,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이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저기는 늦게 와서 왜 상념의 새가 둥지를 틀고 있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본인 지금 턱 깨고 있는. 자, 힘내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고 131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6번 문제 같은 것은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가볍게 풀 수 있어야죠. 요약집 50에서 51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시인 다른 하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청 등기. 어떤 거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시는 뭘로 하려고?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리는 거고. 나머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청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표하는 권리들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건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그래서 7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바꾼 건데 풀어보시고 8번 문제 요약집 51페이지 참조입니다. 8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로서 지자체장이 조례가정 바에 따라 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3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세율과 전세권 설정 등기 세율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릅니까 여러분? 네? 자, 요거 보세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이 어떻게 따르습니까?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0.2%. 1,000분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큰일 났네. 자, 교재 요약집 그러면은 우리 요약집을 잠깐 한번 봅니다. 등록면허세 49페이지 살짝 한번 훑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들. 자, 요약집 49페이지 등록면허세 개요 특징 과세유치의 도구고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행위세고 유통세고 또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고요. 수수료적 성격 유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죠.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요약집 49페이지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 한세 최저 세액제도가 있어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고? 6,000원 받고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또 등록면허세의 설명 우리 금방 봤고요. 02번 테마 납세무자 형식주의 과세는 별표시 2개였고 납세무자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하고요.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대주구리 땡령에서 표시가 돼 있어야죠. 외관상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넘어갑니다. 50페이지 등록면허세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3번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이런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채권자야? 채무자의 채권자야?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권자라며. 그러면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를 말하고 채권자가 저당권에 대해 권리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세 납세무자는 자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예요. 예? 토지 소유자예요? 아니면 건축물의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갖자니까 지상권자지.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 납세무자는 지역권자예요. 그럼 지역권자는 요역지 소유자다, 승역지 소유자다?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권리를 갖으니까 요역지 소유자고, 그래서 등록세 납세무자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래서 요런 거. 하여튼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자, 이런 거 형식주의 읽어보시고 설명 다 드렸고. 그 다음에 03,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가 지정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 권리가 있냐 안 따진다고 그랬고요. 요건만 갖추면 등록면허세 부과되고. 03번 테마 별표시 2개였고 등록면허세 과세 없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 없음은 등록면허세 원칙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과세 없음이고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 시가표액이 되죠. 신고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을 때. 국수공판법 불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때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하는데 등록세는 그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고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가액을 과세 필요한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 그죠?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 필요하는 것들,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뭐 가등기 이런 것들 설명 다 드렸습니다. 3번에 보니까 51페이지 건수가 과세 필요되는 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것들,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건수를 과세 필요하고. 자, 요약집 51페이지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록은 뭐를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래서 은행에서 내 부동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었는데 담보 비율이 축소돼서 이제 이 채권금액 5천만 원을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담보로 못 한다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해서 담보물 추가할 때 그럴 때는 건수로 계산합니다. 건당 6천 원만 받고. 자, 04번 테마 등록물세 세율 별표 시세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본 건데, 자, 부동산 등기는 이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 이외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는 탄력세를 정할 수 없고요. 세율 일정하고. 그럴 때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부동산 가액 과세 필요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세율이 자 다르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8로고요. 보8. 자 0.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예요. 유십, 20 1,000분의 22%. 그 다음에 무동이 자,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유십, 20, 농지면 3%, 농지 아니면 4%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게 세율은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럼 구별 없이. 유상으로 인한 거 유십, 20, 1,000분의 2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무동이 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상, 3, 8, 0.8. 무조건 뒤에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차권 설정기까지 이 소유권 이해권들은 세율 다 똑같다고요. 예? 아셨죠, 여러분들? 0.2%, 1.2% 똑같아요. 지상권 설정등기하든 저당권 설정등기하든 가압류 가처분등기하든 세율은 다 똑같아요. 0.2%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가등기 부동산 또는 채권금액 0.2, 지상권 설정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0.2, 지역권 설정기 요역지 가액이 0.2, 승역지 아니고 저당권 규모시장 가압류 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 0.2, 전세권 설정기 전세금액 0.2, 임차권 설정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 예? 세율이 똑같습니다. 소유권 이권리들은. 그 밖에 등기는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건당 6,000원이고 부동산 등기 최저한세,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 밖에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에 등기 세율로 적용한다. 그 말은 자 6,000원 미만 나면 얼마 받겠다? 6,000원 받겠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일단은 문제를 계속 풀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요 세율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8번 문제, 우리 문제집 132페이지 8번 문제, 요약집 51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다시 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세율과 전세권 설정 등기 세율은 같다 다르다? 예?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0.2%로 소유권이 권리들 1,000분의 0.1%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유십, 20. 맞죠? 유십, 20.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세율은 무동의 8, 1호. 맞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 그 어떤 수강생분이 뭐 저 거기서 어제 본 곳에서 한 15개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에 혼신을 다해서 알려줬건만 수강생들 어떤 분은 한다는 얘기가 예, 안 배운 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유형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쭉 풀었는데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뭐 취득세 뭐 그 표준세율 자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주택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여러분. 주택을 신축했으니까 원시축이 우리 지난번에 다 연습했잖아. 문제집에서도 신축했으면 원팔 2.8%잖아요. 그래 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 맞아요? 아니 그냥 주택 신축하면 원팔 바로 이거 해야지. 뭘 고는 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거 표준세율 문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틀리고 그래 다 알려준 건데 자 뭐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문제집 그건 이제 그대로 있는 건데 지방세 소멸시효는 여러분 지방세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5년이다. 맞아요? 예, 아니 이제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맞아요? 틀렸지. 지방세는 무조건 금액관계 소멸시효 5년 이런 거 다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좀 까먹어서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다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거. 뭐 취득세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율도 이거 지금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적용을 못 하시고 그리고서 언제 가르쳐 줬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그래서 어제 그냥 좀 그 실망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분들을 믿질 않아요. 제가 항상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이제 9시월 마무리에 계속 이제 그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으면 계속 그 해가지고 나중에 압축해가지고 그 시험에 그런 분들도 한 10문제 정도는 뭐 충분히 다 맞을 수 있게 다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9번. 그래서 9번 문제, 8번 문제 받고 9번 문제를 봅니다. 8번 문제에서 4번 지문 봤나요? U12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무동의 8, 1호 이렇게 1.5% 받습니다. 9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요약집 51페이지 참조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금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예요. 1번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할 경우에 등기등록인제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필요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아까 등록면허세 요거 어떤 걸 과세 필요한다고요?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필요할 때 등록세는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필요하는데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하죠? 이걸 과세 필요한다. 맞잖아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는. 2번 가압류 등기의 경우 등록세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이다. 가압류 어떨 때는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과세 필요한 채권 금액이고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다 0.2%고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보팔 그죠? 보팔 법팔로구 뒤에 짝퉁구도 보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보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뭐라고? 0.2%고 5번 토지 지목 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증가한 가액의 6,000원의 세율을 정한다. 말소 등기 변경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6,000원 적용됩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표준이 취득세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증가한 가액에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중하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근데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이고 그래서 증가한 가액 틀렸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것도 기출문제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금과 세율에 관한 내용 틀린 거 그랬는데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지상권 말소 등기 경우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 막 보다 보면 이거 지금 하나 딱
따로 띄에서 보니까 이걸 이제 보이는데 실전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일 때가 그런 거지 말소 등기가 눈에 안 보일 수 있는데 말소 등기는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이게 설정 등기일 때가 자 지상권 설정 등기일 때 부동산 0점이지 이런 거 항상 말소 등기 저 인지 설정 등기 잘 보셔야 됩니다. 11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내용 좀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상이 된 경우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우리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있죠? 취득 후 또는 등록 후 이게 처음에 표준세를 대상했다가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취득 당시는 등록 당시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이게 과세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중과세가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주고 나머지 어떻게 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거 자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사유 발생 30일 나왔고 신고 납부 맞습니다. 2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당 이거 또 나왔네. 자산 재평가세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뭐야? 변경된 가액. 등기 등록일 이제 결산서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 이걸 과세표하고 3번 부동산 등기 등록에서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셔야 되고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이죠. 취득세는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고요. 5번 요약집 52페이지 참조인데요. 5번 지문은 대도시 단 대도시 중과제역정은 중과세지 않고에서 법인의 설립 및 지점 설치 등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즉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 비교도의 특강그룹 분들은 더 자세히 봤고 요약집에 그 있는 내용이고 이거를 우리가 제가 비교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설명했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심화이론 할 때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자 법인 등기에 대한 대도시 이 법인 등기에 대한 중과세 한번 봅니다. 대도시내 자 법인에 대한 대도시내 중과세 비교를 한번 해보면 취득세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취득세 전입하면서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요. 자, 그랬을 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랬을 때 이거 하고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지점분 사무 설치 등기, 전입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과세율 보세요. 취득세는 대도시내 중과세 지난주에도 했었네요.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자 2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이렇게 중과세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냥 간단하게 작년 시험에 이걸 나왔지만 표준세율에 즉 법인 등기 표준세율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3배. 작년에 100분의 200 2배 적용한다고 바꿔서 지문에 정답 좀 아니었지만 2배 한다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차이점 비교하시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할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준세율, 법인 등기세율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고기 한번 드십니다, 여러분들. 자,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스트레칭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자, 봅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러 돌립니다, 여러분. 우러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제가 목에 염증이 생기고, 기침이 나오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이거? 그냥 덥다가 냉온탕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에어컨 있는데 시원하고, 또, 그러다가 또, 바깥에 쪽에 덥고 왔다 갔다 하고, 밤에 잠잘 때도 그냥, 막 그렇겠어요. 조금 에어컨 키면은 조금 그래도 좀 저기 하다가 또 기침이 나오고, 끄고 또 자려고 하면 덥고 또 자다가 또 깨고, 그래서 다 또 키고,
뭐 이러면서 왔다 냉온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지치면서 밤에 잠은 또 잠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병원도 가고 막 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카페 보면은 이렇게 답글 같은 거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이번 주에 또 며칠 동안 그냥 만사가 다 약 먹고 그러니까 그냥 약에 취해가지고 이런 거 무슨 이상한 약 같네. 하여튼 뭐 졸림 성분 있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몸은 힘들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목이 아프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업만 하고 이렇게 좀 쉬고 그랬는데도 아직 안 좋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은 금요일 날이 그래도 좀 회복되는 그런 때 항상 여러분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금요일 날 정도에서 조금 회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금 목이 아직도 좀 안 좋아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고 누구도 기침하는 사람 있네 또 잘 챙기고. 자,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11번 문제 그래서 받고 넘어갑니다. 13번 문제로 갑니다. 별표시 하시고 13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세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 X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원칙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이 된 경우는 그 규정된 날부터 며칠이요? 30일이요. 이거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세도 그렇고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이거 보통 징수에서 징수한다. 틀렸죠, 이거? 신고 납부고. 2번 정답입니다. 3번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저한세. 그래서 그 밖의 등기라는 게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밖의 등기 세율이라는 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시 등록세액이 결국 이 말은 6,000원 미만 나오면 얼마를 받겠다? 6,000원을 받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좀 전에 봤던 내용이고, 4번 한번 다시 봐야, 4번을 봐야 되겠네. 좀 전에 봤던 게 아니네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본다고 그랬죠? 은행에서 한 30억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자,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부동산, 인천에 있는 B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자, 이 둘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죠? 채권 금액 30억 원을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또 여기가 포인트죠? 처음 이걸 나중 이렇게 바꾸겠죠?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뭐 그래서 하나의 등록으로 봐. 이 포인트죠? 별건의 등록으로 봐. 이름 틀리고. 나중에 등록한 아닙니다.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거. 두 개 확인합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로 해서 설정한 두 개 이상의 저당권 등록. 5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해서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 사람들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으면 물론 농특세도 또 부과되기도 하지만요.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자,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요. 뭐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5번 지문이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해당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X죠?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고.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15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직접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 14번 문제 아까 그 14번 문제가 그 예전에 2011년도에 이렇게 딱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긴 있어요. 또 비교하면서. 근데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었고
15번 문제 같은 이런 스타일도 지금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항상 비교 정리해야죠. 취득세, 등록세는. 자, 그럴 때 납세무 성립 시기 보면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납세무 확정 방법은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고. 자, 조세, 분류, 취득세, 종가세, 등록세는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지방소득세. 무조건 틀렸죠? 예, 우리 부가세 문제에서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예,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아니고 취득세 부가세는 뭐가 부과돼요?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근데 이 15번 문제에서 지금 단서 가로 안에 보니까 단 감면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부가세도 감면이 없을 때는 뭐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20% 부과되고 감면이 있을 때가 이제 농특세도 감면세가 20%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 감면이 없다고 문제 단서에 달아놨으니까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자 지방교육세만 거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감면이 없더라도 농특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고 면세점 취득세는 당연히 있고 등록면세는 없고요. 1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유학집 54페이지 참 좋은데 유학집 54페이지 참 좋은데 1번 지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사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에 우리 유학집 54페이지에 보면 취득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요약집 54페이지에 그 지목이 묘진 토지에 그 비과세 부분에서 정리가 돼 있죠? 하여튼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봅니다. 2번은 금방 나왔던 거고요. 3번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기 등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 주고. 그거지 뭐. 4번 지문이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뢰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감명의로 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앞서 문제는 항상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이죠. 예. 자, 형식주의 명의자가 선칙정되니까 등록면허세 앞세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5번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안 내고 와가지고 등기등록 관세에서 등기등록은 하고 사라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산세 규정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38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19번 문제 또 별표시합니다. 19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19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봅니다.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뭐 다 반복되는 건데 자 다시 문제를 좀 볼게요. 19번 문제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보세요. 과세유치의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맞죠? 납세무 확정 방법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셈이니까 신고해서 확정됩니다. 맞고요. 중과산세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취득세, 중과산세 적용 없다 그랬는데 그래요? 자 아닙니다 이게 있다 없다 지금 막 또 여러분들이 또 외마디 소리가 탁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중과산세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다만 회원권은 중과산세 자 골프용품 같은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적용하고 또 지목 변경 과점주제 취득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집 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약집 45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요약집 45페이지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문제는 보세요. 19번 문제는 지목 변경이잖아요.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니까 의제 취득이니까 중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중과산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중과산 적용 없고 맞고 등록면허세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그래서 3번 지문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4번 지문 과세 표준 취득세는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개인 지목 변경하니까 증가한가에다가 자, 어떤 세율 중에 중과기준세, 특례세율 정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니까 뭐가 과세 표준인데? 건당, 건수, 매 한 건당 세율 얼마? 6,000원 정합니다. 건수가 과세 표준이지. 그 4번 틀린 겁니다. 등록면허세 증가한가에 하는 건수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건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 뭐로 한다고요? 건당, 건수. 2번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X죠?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고? 6,000원 받고. 3번 부동산의 경우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부동산 등기니까 어딜 납세지로 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지. 등록관청 소재지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등록면허세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예? 근데 자, 부동산 등기할 때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적용될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전부 다 세율은 0.2%고 아까 그랬죠, 제가? 네, 다 똑같습니다. 4번 맞고. 5번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애초에. 21번 문제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5번 지문만이요. 5번 지문 요약집 5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2페이지 참조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편액비로 나누어 계산하여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틀렸습니다. 요약집 52페이지 보면 취득세는 납세지가 자, 같은 등록에, 같은 취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했어요?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소재지별로 안분하느냐? 시가편액비로 나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안분 안 한다고 그랬죠?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이고. 취득세는 소재별 안분. 시가편비율로 나옵니다. 면적비는 아니고 시가편액비율로. 근데 등록면허세는 한 곳에 몰빵. 등록관청 소재지. 이거 항상 비교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게 취득세가 소재별 안분이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등록관청 소재지도입니다.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자, 22번, 23번 두 문제만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2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3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3번 지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X죠? 자, 등록을 한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요약집에도 여러분들 아까도 봤고 또 요약집에도 적혀져 있었고요. 4번 봅니다. 4번 같은 거 5번은 그 예규 내용인데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예규 내용인데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 한 번만 얘기를 그냥 이해합니다. 자, 체납자가 있어요. 세금을 체납한 자가 있는데 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를 하려고 해요. 이거 압류해서 소유권 이전해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걸 말소한 다음에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체납자가 이걸 말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지. 세금 체납한 사람이 이걸 왜 말소해줘? 그러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이 체납자 값을 대위해서 이걸 전세권을 말소하는 이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말소하게 되면 이 등기 등록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얘가 말소 등기는 설정자, 설정 등기는 권자. 등록에서 납세자는 설정 등기는 권자고 말소 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전세권 이거 말소 등기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였어요? 체납자의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납세문자 누가 되느냐? 체납자 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고 뭔 생각하고 있어? 영혼이 지금 이탈했어, 지금 저쪽으로. 그래서 왜 영혼이 이탈했나? 그래서 여기는 다 끝나려고 하는데 지금 영혼이 이탈해가지고 이거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4번 5번 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 행하는 분필 등이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물세 비과세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4번, 5번 지문 같은 판례 내용도 한번 비교해 봅니다. 포인트는 하여튼 등록면세는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는 거, 여러분.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23번 작년 26회기 출문제입니다. 별표시 하시고 또 이거 보고 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부동산 등기 등록물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다. 당연히 틀렸죠?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고. 2번 등록을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물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신고한 것으로. 등록물세한테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물세 안 냈어도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불성 가산세 부과잖아요. 왜냐? 신고한 것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 신고 의지에 관한 거 이거 중요하죠. 또 그래서 부과한다니까 틀렸고.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연등기 세율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과세에 표는 소가지연매들 부동산 가격. 세율은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상, 3, 8 무조건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상, 3, 8이니까 1,000분의 8이 돼야지 이런 거.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외운 대로 딱딱 하면 되는 거고. 4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항상 옳은 거 긍정형 문제는 익숙하게 배운 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등록물세는 기간 나면 안 되고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잖아요. 5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이 대도시 내 이 법인 등기에 대해서 등기할 때 등록면세는 이 법인 등기 세율의 몇 배로요? 100분의 200이 아니라 3배로 표준세를 3배로 중과합니다. 표준세를 3배로.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록면세를 다 받고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집 142페이지 재산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